내 아이가 오락만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없이 공부를 못하고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잡고 있을까요? 오늘도 공부 포기 탈출해서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명쾌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거나 도움이 된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왜 내 아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아이에게도 스마트폰을 왜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재밌어요 라는 답변을 제외하면 딱히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정답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심심해서입니다. 저는 학원을 15년 이상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과 부모님을 만났고 소통하고 이유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명쾌한 해답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부터 경험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는 당연히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만 하는 요즘 말로 히키코모리 성향을 지닌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는 고사하고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운동은커녕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으려 하고 좋아하는 것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피아노는 초등학생 때부터 잘해서 성인 수준으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2병이 왔는지 무기력증이 찾아왔고 밤새 오락을 하느라 늦게 자고 결국 학교까지 지각하기 일쑤였으며 나름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화도 내보고 폰도 부셔보고 어머님 표현으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올 때도 사정사정해서 학원에 테스트는 없다 상담 예약했으니 다니지 않더라도 상담만 받아보자 하며 설득하여 학원으로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일단 학생에게 어떤 게임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학생인 경우 컴퓨터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공부를 안 하는 남학생은 대부분 게임 중독이 100%입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은 많이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3분쯤 되는 시간 동안 최대 8명이 동시에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게임으로 한때는 저도 대학교 때 컴퓨터로 많이 해봤던 게임이 카트라이더입니다. 사실 저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어른 게임인 리니지에 중독도 되어봤고 다양한 게임을 접했으며 20년가량 학원을 겪다 보니 학생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게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이유도 알게 되고 방법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인 지금 저 역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독을 벗어나는 법을 터득했기에 지금은 조절을 해가며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중2 학생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카트라이더를 좋아해서 밤새 이 게임을 하고 이 때문에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하루 리듬도 깨져 학교도 지각이 잦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나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게임 중독이 되었을 때 증상 등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화난 표정으로 왔던 학생이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며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카트라이더 게임을 좋아하니? 카트라이더 게임은 3분씩 반복되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레벨이 올라 파워가 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게임 아니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서는 남자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말아라 머리 나빠진다, 중독된다 등등 아이들이 납득 안 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초등남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뭐 하나 보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중등남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뭐 하나 보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남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뭐 하나 보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초등 중등보다는 덜하긴 합니다. 남학생들은 예전 시대에 많이 했던 연예인 이야기나 이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남학생이 게임을 뺀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게임에서 희귀 아이템이나 레벨 파워 등이 높으면 그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뿌리내린 게임을 무작정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고 공부나 숙제, 시험 등 할 일을 모두 하고 난 뒤 적절한 규칙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유난히 게임을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학생에게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은 초딩 게임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프로게이머처럼 잘하더라도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으니 리셋 게임을 하지 말고 레벨이 올라가거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세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 이 학생은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학을 배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성적은 중요하지 않고 늦지 않고 꼬박꼬박 다니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며칠 후 밤새 카트라이더를 하던 이 학생이 3일 만에 카트라이더를 접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며 참을성도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좋아하시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생의 패턴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카트라이더를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오락을 하기 시작했고 밤새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락을 하는 이유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심심해서, 즉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서라는 것을요. 스마트폰을 못하게 했을 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된다면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줘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이 끊임없는 자극과 관심을 제공하여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몰입은 일시적인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지만 다시 심심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즉각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는 점차 습관화되어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을 초래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 또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스마트폰과 잠입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는 미디어 노출과 과도한 게임, 웹툰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공부에 방해가 되어 학업 성취도를 낮추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수업 중 공부에 방해가 되며 이는 기억력과 이해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실제 학습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점점 더 학업 성적 저하로 연결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공부함에 있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공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업 성취도를 낮추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켜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학습에 필요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과 잠의 부족은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 중독의 해결책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키퍼나 구글 패밀리 링크와 같은 앱을 사용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해한 웹사이트나 앱을 차단하여 자녀가 안전한 콘텐츠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유튜브나 게임과 같은 중독성이 높은 앱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스마트폰을 잠그거나 자녀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 즉시 기기를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저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모의 유대감이 좋을 때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골이 깊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자녀가 스마트폰에 집착하면 서로 간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감정적 교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규제나 제한에 대한 충돌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면 자녀는 이를 통제받는 것으로 느껴 반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계속하는데 자녀는 못하게 한다면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감정적 소외감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마트폰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불만은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부모는 이를 해결하기보다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악영향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발산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 패턴을 교란하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주간 경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의 비교와 검증 욕구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현실에서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이버 괴롭힘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앉아있는 시간을 증가시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쁜 자세로 인해 목, 어깨 등 근육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적절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발달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어른들도 중독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절대로 중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게임 중독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게임에 중독되지 않게 게임을 만든다면 게임 회사도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는 게임을 자극적이고 계속 접속하고 싶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학년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규칙을 정해 사용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더욱 스마트폰에 집착해서 통제불능 상태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내 몸의 장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을 뺏는다면 장기 적출과 같기에 학생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이미 중독된 내 아이나 학생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없는 것일까요? 비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또 간단합니다. 그러나 비법을 알아도 그것을 인식시키거나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놀아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 했으면 하는 시간 동안 함께 놀아주세요. 여기서 논다는 것은 다양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일 수도 있고 함께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기타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비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 정도라면 그만큼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반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법을 알아도 함께 어떤 것을 한다는 자체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아무리 지금 내 아이가 억세고 반항적이라고 해도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더욱더 억세지고 더욱 반항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이 평생 가장 덜 억세고 덜 반항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이 친구를 소개하면 소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님께서 소개를 하면 부모님께 소개 장학금을 주고 학생이 소개하면 학생을 줍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친구를 소개할 정도로 혹할 만한 장학금의 액수는 얼마일까요? 소개 장학금을 말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근과 채찍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조금씩 놀거리도 찾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제 아이에게 썼던 비법이기도 합니다. 주말에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 모르게 아이들에게 용돈 2만원씩 주면서 아들, 딸아 요즘 시급 1만원인 거 알지? 내가 2만원 줬으니 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라. 물론 위트이기도 하고 진짜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만약 아이들이 주말에 잠을 자고 있다면 어딜 가자고 했을 때 대부분 쉬고 싶은 마음에 다녀오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뜻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듯 가정마다 적당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비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법을 말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양질의 유튜브를 함께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8분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쇼츠를 보는데 함께 보면 좋은 유튜브를 지루하고 싫어도 꾹 참고 같이 보는 것이 공감대도 형성되고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힘들 때 참을성을 기르고 가족과의 소통이나 화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유튜브를 함께 봐준 만큼 그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거나 또 다른 당근을 준비한다면 점차 당근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설명과 비법을 통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포기를 탈출하고 싶거나 수학 포기를 탈출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